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은 각 나라마다 재배가 되는 과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그 나라가 아니라면 맛이 없는 과일들도 존재하죠. 이것은 날씨에 따라서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날씨나 온도 지형 등이 비슷해서 재배되는 과일 역시도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은 아니지만 해외 커뮤니티에 이 과일과 관련하여 일본 사람이 올린 글이 있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딸기를 한국에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재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딸기 품종을 개발하면서 더욱 심해졌는데요. 이름은 서량으로 서량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일본 품종이 국내 딸기 90%에 육박할 정도로 대부분 일본 품종의 딸기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80% 이상이 한국 딸기인 서량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일본에서도 한국 딸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예전에도 컬링과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죠. 일본의 컬링 선수가 한국에서 딸기를 먹고 한국의 딸기는 너무나 맛있다 라고 한마디에 했다가 수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거센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그 발언을 본 일본 농수산성 장관은 당신이 먹은 딸기는 분명 일본의 딸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선수가 일본으로 돌아가니 수십 상자의 딸기 박스를 받았다 라고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매우 흔한 반성하라는 의미의 이짐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일본 딸기도 맛있으니까 전부 먹어 라면서 다 먹지도 못할 양을 집에 보낸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은 한국 딸기는 일본을 따라한 것이다. 원래 일본의 품종이다. 등 이런 글들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으며 과일에 대한 로열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최근 글은 아니지만 해외 커뮤니티에 이와 관련해 일본 네티즌이 글을 올렸는데요. 나는 한국을 여행하면서 마트를 방문했는데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됐다. 한국에서 팔고 있는 딸기를 일본산이 아니라 한국산이라고 표기해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딸기와 맛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사서 먹어보고 이 글을 작성한다. 딸기의 모양은 일본의 딸기와 완전히 똑같으며 틀린 점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맛도 일본 딸기와 똑같았다. 아마 일본이라면 한국에서 한국산이라고 판매하는 딸기를 봤을 때 누구도 의심 없이 일본의 딸기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대체 한국에서는 왜 일본산이 아닌 한국산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일까?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산 딸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딸기를 먹기 시작한 것은 1800년 후반 이후이며 이유는 일본인이 한국에 딸기를 갖고 오면서 시작된 것이다. 이후 1900년이 넘어서야 한국에서 처음으로 일본 딸기가 재배되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일본의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산으로 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 딸기가 한국에서 재배된다고 한국산으로 표시한 것일까? 만약 한국의 방식이 이러하다면 일본에서 김치를 만들면 일본 음식이 되는 것일까? 나는 도저히 한국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한국은 언제나 일본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있으며 언제든 훔쳐가려고 노력하는 나라인 것 같다. 이래서 일본이 한국을 싫어하는 것이다. 너희도 한국에서 딸기를 먹게 된다면 한국 딸기가 아니라 일본 딸기인 것을 기억해라. 여기까지가 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남아시아나 유럽에서 한국산 딸기인 서량이 비싼 가격에도 꽤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일본의 딸기 수출액보다 더 높다는 결과도 있을 만큼 서량의 맛은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서량의 인기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그럼 해당 글과 한국 딸기 서량에 대한 해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 딸기는 모종과 기후만 맞는다면 재배가 가능한 과일이지만 김치는 배추를 재배하고 그것을 요리함으로써 김치가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 말이야. 나도 같은 생각을 했어. 김치는 다양한 조미료와 숙성 과정을 거친다고 들었어. 김치는 요리의 행위이지 자라나는 게 아니니깐 일본산 한국산과 같이 출산지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사실 나는 과일 맛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열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 한국의 딸기는 2005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품종이 시장을 점유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자국의 모종인 서량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지. 이 글을 쓴 사람은 아직 그걸 모르나 봐.
출산지를 따지는 이유는 그곳의 자연과 노동력 등을 판단하기 위함이지 어떤 품종이었는지 구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 글을 쓴 사람은 속이 좁은 사람임에 틀림없어. 말도 안 되는 이론으로 내 건 내 것을 따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해.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작은 트집이라고 생각하면 집착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가끔 눈살을 찌푸릴 때가 종종 있어. 이 경우 역시 같은 상황이고 말이야. 두 나라의 관계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은 많은 나라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말도 안 되는 정보를 가지고 서로 앙숙처럼 싸우는 것은 다른 나라가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 내 나라에서 서량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만큼 맛있지. 내가 한국에 여행 가게 된다면 여행 기간 내내 딸기를 먹고 싶어. 맞아, 나도 한국산 딸기인 서량을 좋아해. 왜냐하면 새콤달콤한데 부드럽거든. 그래서 비싸지만 사 먹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평창 올림픽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딸기 갖고 시비 걸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난 이해가 되질 않아. 사람마다 입맛이 다른데 언제까지 딸기로 한국을 괴롭힐 거야. 로열티를 안 주고 다른 나라의 품종을 독식하고 된다면 국제연합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말이 없는 것을 본다면 한국은 로열티를 제공하고 일본 품종 딸기를 재배했을 거다. 일본 사람들은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신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뭔가를 확신하기 전에 이 정보가 정확한지 사전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 내가 좋아하는 두 나라가 서로 싫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파. 두 나라가 오해를 풀고 서로 사이좋은 모습을 언젠가는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노골적으로 한국이 싫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해. 이것 또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말이야, 이 문제는 딸기의 품종의 문제뿐만 아닌 나라 간의 자존심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깊은 오해를 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야. 내가 이 글을 읽고 느낀 것은 앞으로 절대 일본인의 도움을 받지 말아야겠다는 것이다. 아마 한번 도와주면 그것으로 오랫동안 나를 괴롭힐 것 같아. 이 질문하면 너가 화낼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지만 너무 궁금해서 못 참겠어. 그래서 너가 먹어본 한국 딸기와 일본 딸기 중에 무엇이 더 맛있어? 딸기 모양은 전 세계가 동일해. 일본 딸기라고 해서 파란색이거나 초록색이지 않잖아. 그리고 맛도 마찬가지야. 딸기 맛은 우리가 아는 그 딸기 맛이 나겠지. 너가 훈련된 강아지도 아니고 모양으로 어디 나라에서 재배된 건지 찾아낸다고. 한국에 존재하는 딸기 품종이 일본 품종만 있다라고 말할 만한 증거가 있을지? 딸기를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딸기 모양이 똑같은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보고 일본 딸기를 따라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